옛날 외딴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아주 어릴 적에 돌아가셨대요. 늙은 어머니는 몸이 아파 누워 지내는 날이 더 많았지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렇게 효자예요. 어려서부터 남의 집일을 해서 받은 품삯으로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대요. 어느 날 아들은 마을 부잣집에 논을 한 떼기 빌어 농사를 짓기로 했어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어른 몇 명이 할 몫을 혼자서 척척 해내곤 했지요. 그해 가을, 아들이 지은 농사는 큰 풍년이 들었어요. 어린 아들이 기특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추수를 도와주었지요. 소식을 들은 이웃 마을 사람들도 타작을 도와주었어요. 아들은 자신이 농사지은 쌀로 어머니에게 밥을 해드릴 생각에 한껏 부풀었어요. 에헴, 벼농사가 아주 풍년이구나. 소문을 들었는지 땅 주인인 부잣집 영감이 아들을 찾아왔어요. 인정머리 없기로 소문난 부잣집 영감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 둘 슬그머니 자리를 떠났지요. 1년 동안 내 땅에서 벼농사를 지었으니 이제 수확한 곡식을 가져가야겠다. 부잣집 영감은 데려온 일꾼을 시켜 곡식을 모두 실어가기 시작했어요. 영감님, 어머니와 제가 겨울을 날 양식은 남겨주셔야지요. 더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아들은 영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하지만 영감은 아들이 1년간 안달복달 애지중지 키워온 곡식을 홀랑 다 가져가 버렸대요. 그날 이후로 아들은 산에서 나무를 해다 장에 팔았어요. 그 돈으로 병든 어머니와 함께 살아갔지요. 아들이 모처럼 장에서 나무를 팔고 온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사과 사왔어요. 여기 약도 있어요. 아들은 신이 나서 집으로 뛰어 들어가며 말했어요. 아유, 얘야, 난 괜찮단다. 먼저 이 사과부터 드셔보세요. 그럼 기운이 좀 나실 거예요. 사과 향기가 참 좋구나. 너부터 먹으렴. 아들도 사과가 먹고 싶어 침이 고였지만 꾹 참았지요. 전 장에서 먹고 온 걸요. 어서 드세요. 어머니는 그제야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이 정도 정성이면 하늘이 감동할 만도 한데 어머니의 병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질 뿐이었어요. 몹시도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얘야, 아무래도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구나. 내가 죽는 것은 괜찮지만 어린 너를 혼자 두고 갈 생각하니. 늘 웃는 모습만 보이던 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말았어요. 아들은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지요.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 병을 꼭 고쳐드릴게요. 아들은 그때 결심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 병을 꼭 고치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들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아는 것도 많다는 할아버지를 찾아갔지요. 할아버지, 저희 어머니의 병을 고칠 약을 찾고 있어요. 아들은 할아버지에게 구구절절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라네. 백두산에 장생초라는 약초가 있는데 그걸 먹으면 세상의 모든 병이 낫고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더군.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뻤어요. 마치 어머니의 병이 당장 낫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에요. 자네, 해녀나 장생초를 찾을 생각은 말게. 그저 바람결에 떠도는 뜬구름 같은 이야기라네. 하지만 아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장생초 생각뿐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장생초 이야기를 했어요. 장생초라는 게 정말 있다면 오랜 세월 동안 그걸 먹었다는 사람이 없었겠니? 장생초는 그만 잊어라. 그러다 네가 다칠까 걱정이구나. 그러나 아들의 결심은 바꿀 수가 없었지요. 며칠이 지났어요. 흰 눈이 펑펑 내리고 바람이 쌩쌩 부는 날이었지요. 아들은 백두산을 향해 길을 나섰어요. 거센 눈보라도 어머니를 향한 아들의 마음을 어쩔 수는 없었나 봐요. 터벅터벅 걷고 또 걷고 날이 저물면 자고 날이 밝으면 또 일어나 걷고 가파른 절벽을 오르기도 하고 깊은 계곡을 지나기도 했지요. 얼마나 걸었을까? 며칠이나 지났을까? 아들은 드디어 백두산 아래에 도착했어요. 아, 여기가 바로 백두산이구나. 아들이 고개를 쭉 빼고 올려다 보았지만 백두산 꼭대기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들은 무엇에 홀린 것처럼 한동안 꼼짝 않고 서 있었지요. 그때였어요. 어느 틈에 다가왔는지 한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이복의 젊은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나? 아들은 얼른 장생초 이야기를 했어요. 백두산에 온 거라면 잘 찾아왔구만. 그렇지만 이곳에 장생초는 없다네. 할머니의 말에 아들은 힘이 쭉 빠졌어요. 할머니, 정말 장생초는 세상에 없는 건가요? 할머니는 얼굴을 찌푸리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장생초는 그만 포기하게나. 너무도 실망한 아들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내 부탁이나 하나 들어주면 좋으련만. 착한 마음을 가진 아들은
할머니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할머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자 할머니는 조심조심 작은 주머니를 내밀었지요. 고맙네, 젊은이. 꼭대기에 가서 여기 담긴 씨앗들을 여기저기 뿌리기만 하면 돼. 아들은 할머니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다시 힘든 발걸음을 옮겼어요. 산으로 오르는 아들의 뒷모습을 향해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그건 아주 귀한 씨앗이야. 젊은이가 나 대신 꼭 뿌려줘야 해. 아들은 씨앗을 품속 깊이 넣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산꼭대기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대굴대굴 구르고 꽈당 넘어지고 나중에는 엉금엉금 기어서 가기도 했대요. 하지만 아들은 결국 꼭대기에 오르게 되었어요. 산꼭대기에 오른 아들은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쳤어요. 하지만 신신당부하던 할머니를 생각하며 겨우겨우 힘을 냈지요. 아들이 품속에서 씨앗 주머니를 꺼냈을 때였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방금 전까지 휘몰아치던 눈보라가 그치더니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그 햇볕은 순식간에 쌓인 눈을 녹이더니 파릇파릇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웠지요.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바람에 실어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이 봉우리 저 봉우리 멀리 멀리 퍼지도록 뿌렸지요. 씨앗을 다 뿌린 아들은 그동안의 피곤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만 보송보송한 흙 위에 누워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백두산 아래에서 보았던 할머니가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젊은이, 여기서 이렇게 장생초가 놀렸는데 뭐하고 있나? 어서 몇 뿌리 캐가지고 어머니를 낫게 해드리게. 정말이에요? 이게 정말 장생초예요? 그렇다니까. 얼른 집으로 가보게. 어머니께서 자네만 기다리고 계시지 않은가? 아들은 장생초 2뿌리를 조심스럽게 캐내었어요. 그러고는 그 높은 백두산을 정신없이 뛰어내려왔지요.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드린다는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어요. 어머니! 제가 왔어요! 장생초를 가지고 왔어요! 뭐? 우리 아들이 왔다고? 자리에 누워있던 어머니는 꿈에 그리던 아들의 목소리에 벌떡 일어났지요. 장생초를 먹은 어머니는 정말 씻은 듯이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착한 아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답니다.